내 첫 직업은 인쇄소 아저씨랑 작당해서 같이 만든 거예요. 프리랜서 강사 김미경 해주세요. 그때 아저씨가 프리랜서면 프리랜서고 강사면 강사지 이상하대. 어디 가서 강의해요? 네. 기업체 그때. 그럼 기업 강사라고 해. 우와. 아저씨 천재다. 도티라고 있어요. 도티 TV. 네. 선생님 유튜브 해봐요. 그래. 찍어서 1분짜리로 올릴게. 왜 1분인지 알아요? 왜요? 편집 못 해갖고 1분 올릴게. 네. 내가 이거 올릴 수가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찍어서 올렸는데 100. 179만. 조금 잘라드릴까요? 또 하나 미라클 모닝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아 이제 미라클 모닝이 아니고 저녁으로 바꿀 거예요. 바꾼 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를 살고 하루를 정리를 안 하면 무질서 끝에서 더 무질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임 나갔더니 어떤 애가 아들이 서울대 갔대. 서울대? 어떻게? 우리 아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한 20년에 잘못 키운 것 같고 저 집에 서울대 간 거 보면 너무 부럽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첫째는 망쳤으나 둘째 너 이리 와 넌 죽었어 이제 나랑 한번 달려보자 내가 너의 꿈을 이뤄주겠어 막 이러면서 결심하고 뭐 이번 여름방학 때 애 학원 어디 보내고 누구 만나서 상담받고 막 투두리스트 적어놓고 엄청 막 다음날 난리가 나고 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애가 10kg 뺐대. 야 너 뭐 먹고 뺐니? 그러잖아. 원래 다이어트는 뭐 먹고 빼는 게 아니잖아. 안 먹고 빼는 건데. 그렇죠. 자꾸 물어보잖아. 너 뭐 먹고 뺐니? 그래갖고 막 또 적어갖고 그래 뭐 그거 사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아침마다 뭐 주스 갈아 마시고 이제 막 또 적어. 또 더 충격적인 거. 집 샀대. 그래 진작에 재테크했어야지 미쳤다고 맞벌이만 해갖고 내가 정보도 모르고 뭐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또 재테크해야지 뭐 주식 카페 가입해야지 또 막 적어.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막 산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막 사는 거야. 열심히 막 살죠. 열심히 막 살아. 이 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살 빼라고 내가 시킨 걸까요? 아니면 부러움이 시킨 걸까요? 부러워서 시켰지. 그렇지. 그래서 부러움은 감정이지. 감정은 일주일이면 빠져나가죠. 나도 살 빼야지. 이게 일주일 안 가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부러움이 시키는 건 다 3일하면 오래돼. 그걸 전문 용어로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네. 주식해야 돼. 이건 뭐야? 두려움이 시킨 거지. 쟤보다 가난해지고 그렇죠. 쟤보다 뒤처질까 봐. 그렇죠. 두려움도 감정이지. 걱정도 감정이잖아요. 불안, 걱정, 근심, 부러움, 질투 미움. 다 감정이죠. 얘가 시키는 건 다 일주일 이상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있는 날 이틀 동안 쇼핑 지수가 가장 높아. 제일 많이 사. 왜 이렇게 찔려? 그래서 이제 질러놓고 다 안 하는 거야. 쌓이기만 하고. 그래갖고 이제 막 그 흥분한 날 산 그 자전거가 집에서 빨래거리가 되고. 왜 이렇게 찔려? 그래서 왜 대부분 3월이 감정이 사라지시는 때잖아요. 그래서 영어, 다이어트가 동시에 사라져요. 3월 달에. 이제 제가 미라클 모닝을 작년에 할 때 강조했던 게 우리는 그 무질서의 끝에서 내 감정의 무질서의 투두리스트 처리하느냐고 번아웃까지 산다. 노동자는 누구야? 나야. 내가 처리하고 사는데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나한테 꼭 집 필요해? 내가 반드시 살 빼야 돼? 다 영어 왜 하지? 왜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함부로 부러움이 시킨 걸 내가 그렇게 돈 내고 시간 내고 고생해서 결국은 목적도 없이 흐르다 보니 나중에는 나 여기 왜 와 있지? 근데 뭐야? 번아웃이 오는 거 아니에요. 번아웃은 왜 오냐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 여기다 써버린 거예요. 막 잠 줄이고 뭐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목적을 잃고 텅텅 빈 공허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한 게 I am 토크예요. 나는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부러움이 주어가 되거나 두려움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봐요. I am 토크. 이게 나랑 닮아 있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나? 이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상처받지 않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아주 반짝반짝 유혹스러운 제안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걸 하면 내가 미국 진출할 때 너무 좋겠더라고. 근데 그게 새벽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아침에 우리 막내와 함께 같이 책 읽고 다이어리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IM에다 뒤에다 넣어봤더니
우리 막내일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겠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전화해서 내가 얘기했죠. 선약 있다고. 그랬더니 무슨 새벽 7시에 선약이 있냐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딱 거절을 했는데 잘못하면 반짝반짝 거리는 아이템들이 내 인생을 다 채워요. 그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이랑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방송 나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나는 없고 좋아 보이는 아이템 말하자면 it이라고 해요. it. 그것들로 꽉 차요 인생이. 그럼 내가 죽어요. 저는 이걸 약간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근처까지 갔다 와 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꽃 수업을 하고 굉장히 바쁠 때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루에 약속을 서너 개씩 잡았었어요.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뻗으면 그치. 피로가 쌓이면 이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면 내 가족한테 짜증을 내는 맞아. 거예요. 헉,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나갔다 온 거예요, 한국을. 그러면서 약속을 다 줄이고 모든 이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케케.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IM으로 태어나잖아요. 나는 그러고 태어나요. 이름 하나밖에 없어. 김미경입니다. 아기 때는. 그러다가 나는과 김미경 사이에 많은 명사, 형용사, 부사를 붙이면서 나는 이런 걸 하는 김미경입니다. 나는 뭐 매우 유명한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붙여나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면 그 뒷문장이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잖아. 인기가 없으면 내가 아니고 유명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고 이 정도 내가 이런 정도 대학 못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IM을 안다고 수단으로 대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애들을 IM 뒷문장 못 쓰게 하잖아요. 자기가 쓰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엄마는 엄마 인생 안 살기로 했거든. 그냥 네 IM 뒤에 올라타려고.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하지도 마. 너 의사라고 내가 다 정했잖아. 이 문장에 걸맞는 짓을 네가 해. 그러니까 문장 내가 쓰고 애들은 노동자로 쓰는 거잖아. 그게 아이템이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채널이 작동돼야 칭찬을 받아.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자존감이라는 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자존감이 머물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IM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그래서 난 어떤 여자를 만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나? 이 문장이 훨씬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나는 서울대 갈 거예요 보다. 그 어려운 뒷문장은 IM이 작동 안 하면 무슨 수로 써요? 그것도 엄마가 가서 써줘요? 이런 여자가 만나면 넌 좋을 것 같아. 너는 이렇게 지내야 행복한 인간 될 것 같아까지 다 써줘요? 실제로 다 씁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사람을 다 기능과 수단으로 대하죠. IM 자체로 안 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착각과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하면은 자기를 myself가 아닌 itself로 대하여 엄청 부려먹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공부가 안 됐어? 돈이 안 벌렸어? 그럼 이셀프로서의 역할을 하면 마이셀프로 갈아 껴야 되는데 못 갈아 끼죠. 왜냐면 마이셀프를 키운 적이 안 없어. 해봐서. 그러는 사람들이 나중에 힘든 선택을 해. 자괴감이 오죠. 그럼. 돌아갈 데가 없어. 자녀를 키울 때건 뭐 내 집안에서 수많은 이슬 향해서 달리잖아요. 인기를 향해서. 아니면 뭐 최고의 축구 선수를 향해서. 내 꿈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IM 뒤에 달린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늘 가족끼리 상기시켜줘야 돼. 넌 그거 없어도 IM만으로 충분한 사람인 거. 저는 그 그림 심리 치료 공부를 살짝 했었는데 작은 아이가 이제 고1인데 그림을 그리라고 가끔 제가 이제 종이를 줘요. 그냥 그려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잘 그려요 그냥. 근데 뭐 졸라맨으로 그릴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엄마가 나를 향해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아 우리 아이는 약간 이런 상황이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IM 아 그래. 우리 아이한테 이따 내가 가서 시켜봐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저는 행복해?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멋쩍게 웃어요. 아유, 엄마 왜 그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 거 맞아?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트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약간
서글펐던 게 아무도 나한테 혜원아 행복해? 지금 사는 게 행복해? 라고 물은 적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아까 뭔가 그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울림이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거 하나가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책도 안 읽어도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내가 어제 누구 만나고 뭐 듣고 어쩌고 뭐 인스타그램 보고 얼마나 많은 무질서들이 들어와요. 원래 사람의 원래 연력합제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가장 기초 법칙인데 모든 세상의 생명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거든요. 사람도 하루 살고 나면 질서가 무질서로 가요. 이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가져와야 돼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하루에 30분, 1시간 필요해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저랑 같이 몇천 명이 함께 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이었고 이제 8월 달부터는 그게 수요일 날 저녁 9시로 가는데 저녁 때 하루를 살고 난 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이유는 기록하기 위해 적는 거 아니고요. 네. 변화하기 위해 적는 거예요. 변화하기 위해. 그러면 내가 하루에 오늘 누구 만났고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내가 바뀌어 나갈 점들이 있다면 그걸 적고 그걸 다이어리에 써서 직접 실천하고 다음날 또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반성에 대한 거 한 줄만 딱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이 없으면 반성 못해요. 내가 그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왜 화냈지? 이 격차만큼 반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가 아니고 화낸 게 당연해 그러면 반성 안 하겠죠. 그쵸. 그치? 그래서 나의 격을 올리는 행위가 반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우리가 뭐 3년 안에 1억 만들기 뭐 이런 챌린지 도전을 엄청 하면서 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인격 연습을 안 하지? 왜 인격엔 도전하지 않지? 인격이 크면 다 크는데 어른이 해야 될 공부는 인격 공부인데 왜 이걸 안 했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학습장이 나라는 사람이구나. 우리 지금 한 몇천 명이 다 같이 인격 연습하고 있어요. 매일 다이어리 쓰면서. 근데 갑자기 제가 네.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다이어리가 진짜 궁금하네요. 아까 잠깐만 메모를 하시는데 저는 엄청 많이 쓰고 막 맨날 스티커 붙이고 놀고 그래요. 그냥 그날 생각난 것들을 이렇게 써서 선약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붙여놓고 제가 쓰는 다이어리는 뭐냐면 은행 가기 동사무소 가기는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써도 안 가고 안 써도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8시 전화해서 큰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 이런 거예요. 내 다이어리는 그런 게 써 있어요. 아니면 뭐 8시에 남편 출근할 때 신발장까지 나가서 인사하기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만든 다이어리인데 여기는 스케줄들이 써 있고 여기는 내 생각이 쓰여 있고 나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스티커를 붙인다. 너무 재밌어. 어머. 이거 봐. 스티커 이거 예술이지. 붙이신 거예요? 나 붙인 거야. 어머. 이런 거 저 있잖아. 스티커 완전 좋아하거든요. 좋아요. 막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형제자, 제가 스티커 좀 드릴게요. 우리 네 자매가 다 좋아해요 스티커. 그래서 우리 네 자매, 우리 언니랑 스티커 각자 산 거 다 갖고 와서 교환하기로 했어. 어머. 대박 재밌겠지. 그 참 내 자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매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땐 그렇게 머리 끄들고 싸웠다. 몇째? 내가 둘째거든요. 2년아 전년하면 싸웠는데 우리 5남매잖아요. 딸 넷에 아들 하나 있는데 이번 8월 달에 또 우리 다 만난다. 지금 우리 다 모이면 22명이거든요. 가족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낳은 자식이 5이고 네. 그 자식들이 이제 2씩 3씩 낳았을 거 아니야 애들을. 그래갖고 이제 22명이면 우리 항상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여름 워크숍을 해요. 와 대박이다. 그래갖고 관광버스 대전해야겠네요. 그 대전에서 작년에는 산청에 갔고 이제 올해는 홍천으로 갈 건데 그래서 콘도랑 강당도 빌려요. 그 워크숍 해요. 내가 강사잖아. 내가 강의해. 그러면은 다른 자매분들도 다 말씀 잘하세요? 우리 언니는 목사님이에요.
모여서 뭐 하냐면 한 해 동안 내 계획을 22명이 다 발표하고요. 오. 잘한 사람들한테 격려금도 줘요. 우와. 돈 다 모아서 우리가. 그래서 애들이 막 경쟁해요. 대학생 애들이 자기 꿈 발표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피드백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우리 언니가 목사님이니까 다 같이 예배봐요. 그리고 헤어져요. 너무 좋다 진짜. 웃기지? 진짜 너무 좋다. 형제 많으니까. 어렸을 때는 막 포도 사오면 서로 먹느냐고 머리끄댕이 싸워서 싫어했거든. 근데 지금은 정말 자매 없으면 못 살죠. 너무 못 살아. 너무 좋아.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가? 저는 친오빠 한 하나. 분? 네. 아유, 언니가 짜라락 한 2명만 있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 언니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지금도. 근데 밖에서 사겨 그럼 언니들.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들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달려가고 언니들한테 늘 막내 항상. 응, 되게 예쁨 받는 막내 역할 잘해요. 불러주세요. 알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그러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동이랑 약간 울림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현지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 오는 길도 발걸음도 정말 너무 좋았었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찾아뵙고 네.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멘트가 있어요. 뭐? 그것도 정했어. 그새 우리도 없는데? 전 있어요. 뭐야? 공식 멘트. 요즘 애들 신선하죠? 신선해. 뭐? 내가 생각하는 멋진 언니란? 그걸 내가 얘기하라고? 그럼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멋진 언니. 네. 시간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멋진 언니란 언니 다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왜 언니 다움 그러면 뭔가 굉장히 몽글몽글한 언니 다움이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 우리 언니 같아. 언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빠 다움과 언니 다움은 엄마 다움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진짜 멋진 언니는 진짜 언니 다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계속 이렇게 네. 언니 같은 사람. 언니 같은 유지하는 사람. 그렇죠. 멋진 언니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예상했던 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약간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언니거든요. 나보다 2살 위에 김미원. 우리 언니. 우리 언니는 좋을 때도 나누지만 힘들 때 위험할 땐 1초 만에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 아이 때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언니는 언니 다움을 평생 멈추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너무 좋아요. 부럽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채널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경란이고요. 최종 면접에서 솔직히 말해라. 어디 원서 냈냐. 저 여기 냈고요. KBS 냈습니다. 둘 다 되면 너 어디 갈래? 위기가 온 거죠. 야 여기서 말 잘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KBS 거를 안 하신 게 없다고. 개그 콘서트 특집에도 나갔어. 개그 콘서트요? 거기서 개그를 하셨어요? 네. 비웃었다. 지금. 비웃은 거 맞아요. 와, 나 찾아볼래.